학이 제1이라 제1 그러면 첫 번째 권이죠. 첫 번째 권입니다. 차는 위 서지 수편이라. 그럼 차는 뭡니까? 바로 학이 편은 이 소리죠. 이 편은 학이 편은 책의 수편이 된다. 책의 지자가 수식관계에 오는 지자는 우리말 토시를 의를 붙입니다. 책의 머리편이 될 위자지요. 되다. 이 될 위자는 번역을 할 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 편은 책의 머리편이다. 번역은 이렇게 끝나고요. 여러분들은 축자역이 필요합니다. 축자역. 축자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를 쫓아가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책의 머리편이 된다. 이렇게요. 정확하게 글자가 먹이 남아서 더 쓴 거 없습니다. 먹이 모자라서 덜 쓰지도 않아요. 수십 번 이것은 계속 이것을 고심해서 글자를 넣고 뺀 것이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남는 글자가 없습니다. 책의 머리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다가 되면서 전체는 뭡니까? 서술어 보호관계가 되죠. 그죠? 여기만 따지면은 바로 책의 요것을 수식해 주죠. 그러니까 책의 머리편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요. 우리말은 토시가 가장 중요한데 그 토시가 정확하게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0번을 해석을 해도 정확한 우리말 토시를 붙여야지 정확하게 한문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글자는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논어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속이 제가 읽을 때에 잘 보시면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틀려요. 그것이 바로 읽는 방법인데 성독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성독을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어요.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이렇게 아니고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글이 되는 머리편이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근데 위서지 수편이라 그러므로 속이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속이 띄우죠. 다 무본지의 하니 대부분 만을 따자요. 대부분. 자, 어조사 지자가 위 서지 수편에 지가 나오고 무본지의에 지가 나왔습니다. 근본을 힘쓰다 그러면 이것은 서술어 목적 관계지요. 근본을 힘쓰다. 서술어 목적 관계는 우리말 토시를 을을 붙입니다. 근본을 힘쓰는 서술어 목적어 술목 관계나 서술어 보호 관계나 이럴 경우에 들어오는 지자는 우리말 토시를 는을 붙입니다. 근본을 힘쓰는 뜻인데 요것은 글자 한자의 뜻을 얘기할 땐 요 뜻의 자를 쓰고요. 이 글자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이 뜻의 자를 씁니다. 그래서 글자의 성격과 그 뜻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의라고 이렇게 쓰죠. 뜨의인데 요것은 단순한 그 글자의 뜻을 얘기하고 요것은 의미, 포함한 성격을 다 이 뜻의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쓰는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수식관계니까 책의 머리편 이것은 근본을 힘쓰는 뜻. 자, 여기 그러므로 기록한 것이
근본을 대부분 근본을 힘쓰는 뜻이다. 근본을 힘쓰는 뜻이다. 근본이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공부는 시습을 근본으로 하고, 두 번째 행실은 효제를 근본으로 하고, 세 번째는 충신을 가지고 전습의 근본으로 삼고, 네 번째는 치국지본을 얘기를 합니다. 학이 편이. 첫 번째,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여기 나오지요. 그런데 학이 시습지에서 배운다는 것은 뭐가 근본이냐? 시습이 근본이에요. 시습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효제를 해야 되는데,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요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되지요. 시습이 바로 학문을 하는 근본이고, 효제가 바로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할 땐 일단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선생은 저렇게 가르치네.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어떤 선생님은 여길 이렇게 했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배울 때는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최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습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걸 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해서 내가 익히는 근본이 됩니다. 전습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천승지구고대 거기에는 바로 치국지 얘기를 해줘. 이것들이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해서 경몽요결하고 통감을 하고 소학 배우고 다 한 것은 그것은 수기지약이에요. 수기지약. 지금부터는 치인지약을 배웁니다. 이것은 소인의 학문이고 이것은 대인의 학문이에요. 이제는 범위가 내 자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다스리는 치인지효를 배우게 됩니다. 치인지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근본을 힘쓴다는 뜻이 대부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찰은 위 서지 수편이라 고 속이 다 무본지의하니 이 편은 책의 머리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것이 대부분 근본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많을 따자를 서술어로 해도 되고 먼저 부사어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 입도지문이요 적덕직이니 바로 이것은 이에네자 바로입니다. 바로 도에 들어가는 역시 어조사 지자 술복격에 들어와서 는이 됩니다. 도에 들어가는 문이고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도는 이게 길도자입니다. 가운데 사람인이고 양쪽이 다 길이에요. 우리 네거리 이렇게 만들죠. 그죠? 이게 뭡니까? 길행자지요. 길행. 사람이 다니는 길이 도예요. 뭐냐 하면은 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도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길이 바로 도인데 이 도라는 것은 바로 선인들이 먼저 간 길을 후인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도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이라는 것은 어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문이잖아요. 그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지켜야지 사람인가? 이거를 행하는 문이 어디냐? 요것이 바로 학이편이 바로 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덕을 쌓는 터전이 됩니다. 덕을 쌓는 터전이. 덕을 쌓는 터전이니 학자지 선무야라. 배우는 사람이 학자지 할 때 지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주격 조사 밑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가 됩니다. 이 가가 붙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선무 먼저 할 일이다. 일무자입니다. 먼저 힘쓸 것 아닙니다. 먼저 할 일. 우리가 왜 선무후무가 있죠. 서둘러 먼저 할 일 급선무죠. 그죠? 그럴 때 무자는 바로 일무자지 힘쓸 무자 아닙니다. 여기 선무 배우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 소리죠. 범 16장이다. 모두 16장이다. 학이편은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왈. 원래는 자자는 덕을 지닌 남자의 미칭으로 아들 자자를 붙입니다. 덕을 지닌 남자의 미칭입니다. 미칭인데 대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자 제자에 보시면은 자로, 자유, 자공 이렇게 자자가 앞에 있지요. 그럴 때는 대개 덕을 지닌 미칭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 자자가 선생님을 가리킬 때 요 자자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가리킬 때는 성을 붙이죠. 공선생님 그럼 공자, 맹선생님 그러면 맹자, 장선생님이면 장자예요. 그러면 공자가 지은 책은 공자가 되고 맹자가 지은 책은 맹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논어는 안 그런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이 여기에 성이 빠져요. 논어에 보시면은 그죠? 논어뿐만이 아니라 어느 책이라도 유가지서에 성 없이 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자를 지칭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왈이라고 성 빼지 못합니다. 공자만 지칭하는데 이것은 공자를 높이면서 가깝게 여기는 말이에요. 높이면서 가깝게 여겨서 공선생님 그러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이렇게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왈 그럴 때 성을 안 붙입니다. 또 논어 정의에 보면은 왜 자왈이라고 했느냐면은 성덕이 널리 퍼져서 후세의 스승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씨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자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존이 친지지사로 봅니다. 그래서 공자를 또 더 가깝게 여길 때는 중이 이렇게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자예요. 그래서 형제들 간이나 집안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자를 주로 불러요. 벗 간에도 아주 가까운 벗은 자를 부르지 이름을 안 부릅니다.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를 부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자가 별로 없으시니까 서로 호를 부르는 것이 점잖지요. 호를 이름 부르지 말고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군사부가 부르는 겁니다.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높여서 지금은 자가 없으니까 호를 불러주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 직위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지위가 있어도
그 사람을 하대하려고 지위 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거 깎이는 거예요.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학이 배우고서. 배우락자는 잘 보시면은요, 이게 재밌는 글자예요. 옛날 배운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것은 산수예요, 산수. 요게 손입니다. 왼손은 오른손이고, 옛날 그 산가치를 가지고서 산수를 해요.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웬만한 수학은 다 풀어요. 산가치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결승문자 민족이에요. 새끼를 묶어서 표시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산가치 문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쉽죠? 그럼 5 더하기 5 나오죠? 그죠? 손을 했지요? 이건 뭡니까? 요거 책상이에요. 책상. 책상 위에서 산가치 놓고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산수 가르치는 게 배우락자예요. 요것은 가르칠 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대로 잘 못하지요. 뭐가 들어가죠? 회초리 들어가죠. 배우락자에도 회초리 들어가요. 지금 생략해 쓰는 것이지. 꼭 회초리가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있어도 위협이 되죠. 왜? 있어도 그냥 대나무 저 뿌리 단단한 거 탁 세는데 저거 맞으면 죽는다. 근데 그거 가지고 때리진 않아요. 순전히 위협이지. 예? 근데 나이 먹어서는 안 때릴 줄 아니까 안 하겠지만 어릴 때는 요게 되거든요. 요게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때리라는 거 아니거든요. 저 선생님이 집에서 승질 나가지고 와서 때리는 것과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과 틀려요. 그거 잘 압니다. 배우락자예요. 배우고서 말유리자는 접속사예요. 말과 말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서에 해당됩니다. 배우고서.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시, 항상입니다. 시시라고 하니까 때때로 그러면 요즘은 때때로가 말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요즘은 때때로고 가끔씩이 때때로예요. 그죠? 옛날엔 때때로가 항상이었는데 요즘은 가끔씩이 돼요. 여기는 항상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습지, 하기 시습 그러면은 배우고서 항상 익히다예요. 그죠? 그럼 진짜 필요 없잖아요. 배우고서 항상 익힌다면 진짜 필요 없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이 남아서 더 쓰지 않아요. 항상 필요합니다. 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익혀 나가다가 돼요. 배우고서 항상 익혀 나간다면, 배우고서 항상 익혀 나가는 게 어느 정도냐? 새 새끼가 날려고 그 날개짓 하는 것처럼 되풀이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새가 날개짓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 겨드랑이 밑에 흰 털만 보여요. 익힐 습자 그렇게 돼 있죠. 기두 밑에 흰 백자잖아요. 빨리 해면은 하얗게 보여요. 여기가 흰털이 보여서. 그 정도로 하면은 최소한 새 새끼가 중지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날개짓은 100번이에요. 그죠? 여기서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딱 그거만큼만 하세요. 더 하라고 안 할게요. 딱 100번만. 둥지 벗어난 것만큼만. 그러면 금년에 노노
완전히 터득하실 겁니다. 그게 습이에요. 그거 습. 근데 그리고 오늘 하고 어제 했으니까 내일은 놀아야지. 요거 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배우고서 항상 익혀나간다면 불영여로와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데 왜 마음대로 또역자 빼십니까? 이래. 또역자는 왕인지가 경전석사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영여로와 불역락호와 이럴 때 또역자는 조사이다. 뭐냐면은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절주사라고 했습니다. 불열호와 그러면은요, 앞에도 리을 붙고 뒤에도 리을 붙으면 저처럼 혀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저 뭐하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근데 불역 열호와 그럼 확실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넉자로 이루어지면은요, 시경이 넉자로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넉자 딱 만들어 놓죠. 그리고 강조할 때는 의문사 형태로 하면 얼른 들어와요. 그죠? 애들 야단 칠 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야단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 효과 없어요. 그죠? 애 부를 때 아무개야 부를 때 어미가 길면은 이건 엄마가 기분 좋아서야. 기분 안 좋다 어미가 짧게 불러오죠. 아무개야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 탁 정신이 바짝 나. 요겁니다. 바로 요것이 의문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서 항상 익혀나간다면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을 논어정의에는 외부의 환경이 마음에 맞으면은 기쁘고 즐겁다 이게요. 근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 또역자를 해석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청나라대도 역시 그렇게 했고요. 고대 주석에는 그 한의 논어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자가 안 했습니다. 이거 또역자는 뭐다 소리 안 했어요. 주자도 역시 조사로 본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논어 공부를 하는 것은 학위 시습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죠? 그거보다 기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월당 김시습이 여기서 나오죠. 시습. 매월당 자가 뭡니까? 열경이죠. 열경. 기쁠 열자 그대로 쓰잖아요. 열경이라고 하잖아요.